1. 금리 인하의 환상과 빚의 독. 시청자 여러분, 요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지만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렸다는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과거를 보면 큰 위기는 금리 인하 직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부의 지도가 재편되는 대격변의 경고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빚내서 자산을 소유하면 부자 된다는 과거 공식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이 핵심 원인은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자산 가치 상승 속도가 정체되거나 느린데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압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빚이 더 이상 레버리지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가 만든 수요의 역전 현상이 부채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합니다. 근본적인 수요 감소와 함께 빚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매물을 던지는 현상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인 대격변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승자는 빚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의 독성이 극대화되어 패배자들이 자산을 투매할 때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환호 대신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2. 패러다임의 종말과 부의 지도 재편. 왜 빚이 위험한 독이 되는 것일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노동소득의 가치가 절하되는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원천인 우리의 월급이 과거처럼 빠르게 늘지 않습니다. AI와 자동화는 중간 숙련 업무를 대체하며 개인의 소득 증대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빚을 가진 사람의 리스크는 소득 불확실성과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종말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의 지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첫째, 자본의 탈출구는 필수 방어 자산에 집중됩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영역에 자본이 몰립니다. 예를 들어 필수 소비자의 유틸리티,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진 소수의 기술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AI 인프라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미래 산업 기반 기업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이익 성장을 창출하며 자본을 빨아들입니다. 이들은 경기 방어와 미래 성장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둘째, 희소성 기반의 부동산 재편을 주목하십시오. 더 이상 일반적인 주거 상품의 시대는 아닙니다. 자본은 압도적인 희소성을 가진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대중의 수요가 아닌 글로벌 자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자산에만 가치가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고가 럭셔리 주택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또한 국가 기반 시설과 연계된 데이터 센터, 첨단 물류 창고처럼 산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본이 이동합니다. 수요가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수요가 집중되는 곳을 봐야 합니다. 셋째, 시간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지식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 지식과 기술을 확장성이 무한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는 일회성 컨설팅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 플랫폼, 자동화된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툴 등 디지털 지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자산들은 노동 투입 없이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디지털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위기 상황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세 가지 대안.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과 자산 재편이라는 큰 흐름을 이해했다면 위기가 깊어질수록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자본을 증식시키는 세 가지 실질적인 대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역발상 금리 활용 고금리 저위험 채권 선별 투자. 금리 인하가 시작되어도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이 당분간 남아 있습니다. 자본을 이 채권에 일시 대피시켜야 합니다. 투자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량 공기업이나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회사채 등 부도 위험이 극히 낮은 채권을 선별하여 확정된 이자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이는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자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생활비나 추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자본의 월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 투자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위기 상황 전문 부업 포트폴리오 구축.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기업은 비용 절감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해결해주는 위기 전문 솔루션 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과 가정을 위한 재무 구조 조정 컨설팅이나 중고 명품 혹은 리퍼브 상품의 온라인 재판매, 저가 소비 트렌드 활용, 그리고 기업의 비효율을 진단하는 비용 절감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업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상황과 역행하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안티사이클 투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셋째, 해외 시장 기반의 분산형 배당 자산 확보. 국내 경제의 구조적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을 이중으로 방어하기 위해 해외 시장 기반의 달러 현금 흐름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인덱스 펀드나 글로벌 고배당 ETF 중에서도 내수 의존도가 낮고 글로벌 매출이 높은 기업에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발생하는 달러 배당금은 환율 변동과 국내 경제 침체로부터 자산을 이중으로 방어해줍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활용하여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자산 방어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닌 국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4. 결론. 부채 디플레이션 시대를 지배하는 마인드. 여러분, 경제 대격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빚을 가진 자가 지는 시대는 곧 현금을 가진 자가 기회를 줍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제시된 부의 재편 지도와 3가지 현금 흐름 대안을 바탕으로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투매할 때 여러분은 냉철하게 그 기회를 포착하는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나 기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과 즉각적인 실행력만이 이 혼란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 다가올 경제 대격변의 시대에서 꼭 승리하십시오.